투자한 금은 원금 보장이 가능한가요? 원금 보장 불가능합니다. 금 거래소는 믿을 수 있나요? 믿을 수 있습니다. 증권회사만큼 믿으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궁금한 점, 금값이 많이 올랐고 내가 산 금이 양이 좀 된다. 근데 되팔려고 보니 살 사람이 없네. 매도를 하려 해도 결국 실물금으로 받게 돼서 부가세 때려 맞으면 어떡함? 금 시세가 많이 올랐는데 누가 금 거래소에서 매수하겠음?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매수를 합니다. 차트를 보니까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미래에 더 오른다는 확신이 있을까요? 모으고 있는데 제가 모은 가격까지 내려오니까 불안하네요. 고점일 때도 그냥 모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10년 후에 7만원이 좋을까? 10년 후에 금 1g이 좋을까? 저는 금 1g을 선택하겠습니다. 지금 모아놓은 금은 집에 놔두기 불편한데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요? KRX는 신규로 구매하는 것부터 가능한 거죠? 맞습니다. 금이 집에 있으면 집에 보관하고 KRX는 신규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제가 금을 좋아해서 세팅한 제품들이 조금 있는데 그것도 팔아서 KRX에 투자하는 게 더 나을런지요? 저는 금이 있으면 집에 보관하는 게 맞고 KRX는 신규로 구매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집에 골드바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괜찮을지요? 금이 집에 있으면 보관을 하고 KRX는 신규 구매만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금은빵 하시는데요, 부모님이 골드바를 10돈 사서 놔줄지 금 거래소에서 금 현물로 투자를 할지가 고민이에요. 어떤 게 저한테 더 이득일까요? 저는 지금 금이 있으면 집에 보관을 하고 금을 KRX는 신규로 매수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식들이 주는 용돈을 모았다가 나중에 돌려주고 싶은데 은행은 이자가 없어서 금테크를 생각하게 된 1인입니다. 차치 않고 꾸준히 넣어둘 계획인데 금통장에 넣어두는 게 어떨지요? 금통장은 인출할 때 차익에 대해서 15.4%만큼 배당 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KRX 금 거래소에서 금 투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가 적금으로 10년 넣은 것보다 10년 뒤 생각하고 몰빵하려는데 적금보다 낫지 않을까요? 월 500만원씩 구매할 생각입니다. 와, 500만원씩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몰빵보다는 비중의 몇 %만을 하는 게 좋겠죠. 저는 10% 이하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금보다는 다른 자산이 더 오를 수도 있기 때문이죠. 매달 1g씩 사면 그때마다 수수료가 붙는 건가요? 매수할 때마다 0.3%씩 수수료가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라가 망하거나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금을 실제로 찾을 수 없나요? 댓글에 보여서요. 저는 미래가 불안해서 위기 목적으로 금을 사두는 거라 그런 거면 그냥 실제로 골드바를 사는 게 낫지 않나요? 전 나라 망하면 금 찾아서 외국 나가려고요. 실제로 찾을 수 있습니다. 찾을 때 매입 평균 단가의 10%만큼 부가가치세를 내면 됩니다. 실물 아니고 현금으로 찾을 수 있나요? 현금으로 찾을 수 있다면 실물처럼 세금을 내나요? 그러니까 금을 샀다가 금을 다시 팔면 그 팔았는 금액만큼은 다시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 현금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내지는 않죠. 금 현물로 구매하다 실물로도 교환 가능하다는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이 만든 KRX 금 거래소의 증권사에 인출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한 10% 정도 수수료를 내고 금을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쪽은 완전 처음이라 초보적인 질문 남깁니다. KRX 금 거래소에서 금을 사서 같은 현물 거래소에서 팔았을 때는 부가세가 10% 붙지 않는다. 내가 직접 인출했을 때는 부가세가 10% 붙는다라고 하셨는데 파는 거랑 인출이랑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내가 샀어. 한 70만원치를 샀어. 그런 다음에 그거를 인출을 하면 인출할 때 세금이 들고 그거를 판매를 하면 세금을 내는 거고요. 내가 70만원치를 샀어. 근데 70만원치 내가 인출 안 하고 그러니까 실물금을 구경도 안 하고 그냥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오른 값에 대해서 그대로 차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내가 눈으로 내 금을 봤다. 그러면 10%를 내는 거고 내가 실제로 내 금을 찾지 않고 보지 않았다. 그러면 10%를 안 낸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문의 남깁니다. 금을 실물로 살 때는 사는 금액과 파는 금액 차이가 크던데 거래소의 거래 금액도 그런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는 그 1g 단위에 대해서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그 시세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세에 대해서 더 비싸거나 싸게 팔거나 사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시세대로 사고 판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KRX에서 금 실물을 인출 시 10%의 부가세가 붙는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금을 구입할 때 금액의 10%인가요? 아니면 실물로 인출할 때 시세의 10%를 부가세로 내는 것인가요? 찾아보시면 실물로 찾을 때 나의 평균 매입가의 10%를 지불하고 찾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 때도 아니고 팔 때도 아니고 나의 그 평균 매입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5.4%는 매도할 때 붙는 건가요? 골드 통장 만드는데 문구를 본 것 같아서요. 금 통장은 인출 시 차익에 대해서 15.4%의 배당세가 있습니다. 근데 KRX 금 거래소에는 그 15.4%가 없습니다. 좋은 말씀 열심히 듣고 또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만 금은 월에 꼭 1g만 가능한지 아니면 10g도 되는지 또 KRX에 입금하는 방법 좀 자세히 알려주면 고맙겠습니다. 1g을 10번 구매하면 그게 10g이 됩니다. KRX 가능 증권사에서 금 현물 계좌를 만들러 왔다라고
실제로 말씀을 하거나 아니면 비대면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6만원에 1g을 구매해서 7만원일 때 1g을 판다면 살 때 수수료 2% 정도만 떼이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이때 부가세를 따로 안 내니까 약 1만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봤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아님 현금화해서 계좌 이체를 한다면 이것도 현물 인출처럼 10% 부가세가 붙는 건가요? 현물, 골드바로 바꿨을 때만 10% 붙는 거죠. 네, 맞습니다. 내가 구경을 안 하고 매도를 했을 경우에는 10%에 대해서 부가세를 내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주식, 펀드 이런 거 하나도 모르는데요. 목돈을 굴리려면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2번, 캐렉스는 어디서 살 수 있나요? 왕초보라서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나중에 따로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캐렉스는 그 캐렉스 금 거래가 가능한 증권사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증권 계좌를 만들면 거기서 금 현물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캐렉스 금 거래소에서 거래는 홈페이지가 있나요? 어플이 있나요? 직접 가서 거래를 해야 되나요? 궁금합니다. 캐렉스에서 만들진 못하고 캐렉스에서 인정한 증권사에서 앱을 통해서도 만들 수 있고 직접 찾아가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금값이 떨어지는데 매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유 캐렉스 금 현물 증권 계좌예요. 저는 조금씩 더 사서 모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곧 올라갈 거니까, 결국은 올라갈 거니까. 근데 투자는 본인의 판단입니다. NH증권을 통해 KRX에서 금 1g을 매수했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금 1g을 매수한 후 금을 실물로 받을 수 있는지와 실물로 받는다면 어디 지점 가서 실물을 받을 수 있나요? 금 1g은 못 찾고 100g 혹은 1kg를 단위로 실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지정한 만큼만 인출을 받을 수 있고요. 1g, 2g 이렇게는 인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B증권 앱으로도 KRX를 개설하고 금 통장을 만들 수 있나요? 찾아보니까 KB는 대면으로만 가능하네요. 네, 이렇게 한 20개가 넘는 질문들을 찾아봤는데 대부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을 사고 팔았을 때 그 10%를 내나 안 내냐, 그리고 찾을 수 있냐 없냐, 그리고 찾았을 때 돈을 얼마만큼 내냐, 사는 금액 기준으로 내냐, 팔았을 때 금액을 기준으로 내냐, 그걸 가장 궁금해 하셨고요. 어떻게 만드는지도 많이 궁금해 하셨어요. 네, KRX 금거래소에 보시면 KRX 금거래소 통장을 만들 수 있는, 그 계좌를 만들 수 있는 업체가 딱 있거든요. 가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면 비대면 전부 가능한 증권사는 NH투자증권,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신한투자증권, 유한타증권,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대면만 가능한 증권사는 삼성증권, KB증권, 비대면만 가능한 증권사는 키움증권 이렇게 있습니다. 어때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